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종종 마음이 너무 각박한 것은 아닐까? 혹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적대감만 키우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섣부른 용서가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올바른 성장의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나를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마라. 용서 대신 이렇게 행동하라. 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처 준 사람에게 맞서는 것보다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용서는 분명 귀한 가치이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자신에게 가한 상처를 무시하거나 덮어두려 하면 결국 스스로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상대로부터 반복되는 무시나 부당함을 당하기 쉽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함부로 용서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나아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을 5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받은 고통을 가볍게 넘기는 대신 스스로의 존엄과 정당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먼저 내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상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빨리 그래, 다 괜찮아 하고 넘겨버리면 결국 아물지 않은 상처가 언젠가 다시 터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방법과 상대를 향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말을 건네며 어떻게 행동해야 후회 없이 나를 지켜낼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받은 내 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보호하는 과정을 절대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넓게 써라, 인생은 짧으니 다 용서하라,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같은 말을 쉽게 건넵니다. 이러한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받은 상처가 결코 사소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를 깊이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용서해버려, 그냥 뒤돌아보지 마 같은 말은 때로는 내 고통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래, 나 지금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어라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자존심이 크게 훼손당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넘기자 하면서 나를 다독이기만 한다면 결국 내 마음은 치유되지 못한 채 더 깊은 상처의 골에 파묻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격적으로 내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말해주는 메시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무엇을 빼앗겼다고 느끼는가? 어떤 부분에서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찾다 보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믿음을 배신당했다든가 내가 진심으로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무시를 당했다 같은 구체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화나고 괴로운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이 남들에게 비치기 싫어서 억누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는 안 되겠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그만큼 내 감정이 절실히 SOS를 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섣부르게 용서해야지, 다 흘려보내야지 하는 태도를 취하면 결국 내가 느끼는 고통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본인이 받은 상처의 크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스스로에게 그래, 이렇게 아픈 건 당연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 보듬는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를 얻거나 심리 상담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기나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굳이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글로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정리하고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상처받은 내 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보호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후에 상대방을 대면할 때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니? 라고 묻거나 앞으로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 단계를 건너뛰고 무작정 상대를 용서하려 하면 결국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서 언젠가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되거나 쌓인 분노가 나를 계속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상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나에게 필요한 보호와 위로를 먼저 챙기는 것. 나를 우선 돌보는 행위는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대인관계를 이어가고 내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 나를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지라는 압박감부터 덜어내시고 나의 상처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부터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먼저 문제의 경계를 확실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용서하거나 이해하려고 시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해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상대가 분명히 선을 넘는 언어나 행동을 했음에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친구인데 어떻게 배척해 하면서 무조건 감싸거나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나 자신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내가 더 이상 어떤 상황을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언성을 높여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나는 그런 식의 언어폭력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또다시 대한다면 난 이 관계를 재고하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린다면 회사 내 적절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퇴사를 고려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행동은 결코 싸움을 걸자거나 상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자 상대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는 순간 상대가 대래 화를 내거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든 말든 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이것이라고 고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써보는 태도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일단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처우나 말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만 상대도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자기 기준을 지키려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지속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섣불리 이해해주려 하기 전에 그 이해가 이뤄질 만한 기반과 상대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가 이런 것이었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라고 선언함으로써 관계에서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 설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만 남발하면 상대는 내게 상처 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서라는 단어는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되고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의 재정립을 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전략은 상대를 이해하거나 용서하기에 앞서 문제의 경계부터 확실히 긋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수용할 수 없는 범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서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대와 직접 대화할 때는 자신의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차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와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 무조건 화를 내거나 감정만 폭발시키면 결국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상처 준 사람에게 맞서고자 할 때 당신이 뭘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의 폭발만 있다면 상대는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아예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 전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나쁘고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지난번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난 이렇게 느꼈고 그로 인해 이런 피해를 입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나 언행을 짚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반박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므로 함부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 감정을 좀 더 객관화해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라고 소리치는 것보다는 내가 나에게 한 말 중 이 부분이 특히 모욕적이었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 말하면 설령 상대가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되짚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공격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의 원인을 분명히 짚고 다시는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잖아요. 따라서 대화 기술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화가 나거나 고통이 심할 때는 차분한 톤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대화를 하기 전에 짧게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은 노트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핵심에서 벗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말을 할 때도 넌 이런 행동 때문에 잘못했어 라는 식의 비난조보다는 내가 이때 했던 행동이 나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앞으로는 이런 방식은 피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행동의 문제를 지적하고 감정의 영향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3단 논리를 쓰면 효과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나보고 상처받았는데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라고? 너무 힘들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능력을 길러두면 앞으로 살면서 부당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적절히 자기 방어를 하면서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만 격해져서 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구내라는 식의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반성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 번째 전략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상처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말, 행동을 명확히 짚고 그것이 내게 어떤 피해와 감정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점을 바라는지 차분히 전달하자. 결코 그 자체가 용서의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얕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알리는 과정인 것이죠. 네 번째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태도와 행동,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 맞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이 사람에게 복수해주고 싶다거나 내가 받은 고통만큼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와 복수심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내 삶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결국 정신적인 피폐함을 겪게 될 공산이 큽니다. 물론 가해자가 법적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다는 수준의 복수심이라면 잠시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나를 더 병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 갈등의 상황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분노 표출인가? 아니면 나의 존엄을 지키고 앞으로 더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상사의 막말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고 결국 사직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선택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내기 전 혹은 낸 이후에라도 나는 앞으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원칙을 세울 건가? 다른 조직에 가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에는 졌지만 언젠가 내가 더 잘돼서 복수할 거야 라는 식의 각오는 오히려 삶을 복수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나를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나는 이런 직장 환경을 용납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고용주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할 것이며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 대신 떠난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원칙을 확실히 확립하겠다라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이처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태도와 행동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상대에게 말로 할 것뿐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상대가 바뀌지 않고 또다시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정해두어야 하죠. 예를 들어 관계를 아예 끊을 것인지 혹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어 상대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중재자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만 하면 상대가 그래 그럼 어떡할 건데 하고 다시 깔보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이것을 실행하겠다라는 플랜이 분명하다면 상대도 이 사람이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 마음도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선을 지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거야. 그러니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난 미리 대비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와 맞설 때 단지 충동적인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내가 진정 지키고 싶은 가치, 보여주고 싶은 태도,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분명히 해두면 대화와 행동 모두에서 한층 더 설득력 있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관성이야말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용서나 화해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경계와 원칙을 세우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 확실히 정해둔 상태여야만 용서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내 성장과 내 존엄을 위해서야. 동시에 난 앞으로 너와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상처 준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5번째로 용서는 나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상당수가 그래도 결국은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해져 라든지 인생 짧으니 다 잊어버려 그게 좋아라는 말을 해줍니다.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시원하게 용서하고 훌훌 털어내는 편이 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억지로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서 내 감정을 무시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내 안에 남게 됩니다. 즉, 용서란 나를 위한 결정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서둘러야 하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상처의 깊이는 다르고 그 상처를 보듬는데 필요한 시간과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시일 안에 그래, 이미 지난 일이니 나도 마음 편하게 살자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수년 이상 그 상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함부로 내가 너그럽지 못하다거나 언제까지 그렇게 앙심을 품고 살 거냐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스스로 용서해도 괜찮겠다. 내가 이젠 이걸 초월해도 될 만큼 회복했고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느낄 때만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또한 용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혹은 너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더 갈등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곧 이제 우리 사이가 다시 잘 지내야 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배신당한 친구를 용서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하루 종일부터 지내는 친구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너를 원망하지 않지만 이젠 내가 너와 너무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용서의 한 형태입니다. 혹은 가족 간의 갈등에서 그래, 난 널 가족이니까 받아들인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매일 얼굴 보며 부대끼는 건 더 힘들 것 같아. 난 독립해서 지내며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거리 두기인 셈입니다. 이처럼 5번째 전략은 용서의 방법과 시점, 그리고 용서 후의 관계 설정은 전적으로 내 몫이며 의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주변에서 아무리 너도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고 말해도 서둘러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내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방식이 됩니다. 섣부른 용서나 마음 넓은 척은 결국 나 스스로를 배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용서는 언제나 선택이지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관계 회복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로 마음을 돌보는 태도를 지녀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방법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무작정 용서하거나 이해해주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화를 시도하며 복수심보다는 내가 진정 지키고 싶은 가치에 집중하고 최종적으로 용서할지 말지는 오직 내 선택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나를 더 이상 쉽게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고 내가 품고 있는 자존감과 자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여정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인생은 짧으니 다 용서하고 가볍게 사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각자의 속도와 상황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굳이 억지로 용서를 해낼 필요도 해야만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상처는 때로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키워내고 앞으로 부당한 대우나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예전과 달리 훨씬 더 능숙하게 맞설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곧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분노와 복수심 대신 스스로의 발전과 치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제 이 일로 더는 힘들지 않아. 이 경험을 통해 난 더 자유롭고 강해졌어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용서를 택하거나 혹은 용서하지는 않더라도 내 삶에 더 이상 그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지 결코 결박이나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첫째로 상처받은 내 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고 둘째로 경계를 설정해 상대가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셋째로 상대와 대화할 때는 논리와 감정을 분리해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넷째로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며, 다섯째로 용서할지 말지는 내 선택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내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궁극적으로 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상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 전반에서 인간관계를 좀 더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섣불리 괜찮아, 다 용서하게 하고 억지로 넘어가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에게도 책임을 지울 건 확실히 지우는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이후에 진정한 이해나 화해가 찾아온다면 그것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왜 나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지 하고 스스로를 비난했던 분들께서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들이 있고, 그 모든 과정을 건너야 비로소 진실한 의미가 생깁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관계와 감정, 그리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전략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현실적이고 유익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